다음 주 월요일에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정말로 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결국 이제 구인 체제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다수결로 가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 가지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구인 체제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냐. 그러니까 네. 한덕수부터 먼저 해줘라. 뭐 순서 갖고도 계속 시비 걸죠. 순서 그러니까. 갖고도 계속 시비를 네. 거는데 그 순서는 헌법재판관 맘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거고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좀 건드리지 마. 우리 일 좀 하게. 이런 얘기를 맨날 해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참 전에 작년 11월에 그때 이진숙 탄핵 네, 그거 네. 가지고 그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때 출석했을 때 정청래 의원 엄청 꾸짖었어요. 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 저희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왜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를 여기서 얘기하세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도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뭐 여야 합의를 하든 말든 니들이 의무가 있으면은 의무를 임명하도록 의무가 있으면은 하라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6인 체제로 만들면은 아예 5인 체제 이하가 되면은 헌재 이제 결정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네. 베스트고 6인 체제면 한 명이라도 아마 안 되니까 인용 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이나 되니까 네. 화면 결정이 네. 안 되니까 화면이 안 되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막 네. 꼬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미선도 안 되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은혁도 임명 못하게 하고 이미선도 지금 기피 신청안에 만에 근데 네. 헌재 재판관은 그 기피 신청 한 명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아 원래 자체가, 원래 자체가 제도적으로 네. 네. 한 명밖에 못해서 나는 이미 앞에 했잖아. 예. 그러니까요. 정계선 재판. 네, 정계선 재판 정계선을 했죠. 했는데 네. 왜 또 이미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난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막 막무가내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이제 흔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검- 근데 네. 제가 이거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합리적이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분이 유승민 대표 아닙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무슨 그래요? 얘기를 하냐면 페이스북 글 보고 제가 참 놀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부터 해야지 왜 순서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저는요 이게 상식을 갖고 접근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할 때 먼저 접수되면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면 또 먼저 할 이유가 더 커지죠. 네. 그렇죠.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탄핵을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먼저 접수됐습니까? 그런데 감명하네. 아니 우리가, 은행을 예. 가도 접수표를 받아요. 그럼 내가 1번이고 우리 수산 씨가 5번이야. 1번 먼저 하는 거지 5번부터 해줍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1번이 또 순서도-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먼저 접수되면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건 더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접수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해요. 대통령 탄핵이. 그래서 먼저 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그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하자라는 이유는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유승민 대표 왜 그 말 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해야 대통령 탄핵을 뒤로 미룰 수 있고 그래야 대선이 지연되고 대선이 지연돼야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도록 어떻게든 법원을 압박해서 공직선거법으로 피선거권을 날려야 되니까 날리면 자기 대통령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해볼 전 만하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 제가 얘기한 본심대로 차라리 속내를 까고 해라. 열어놓고 얘기하면 네. 차라리 제가 들어주겠는데 법리를 왜곡해서 먼저 접수되지도 않은 한덕수 탄핵을 먼저 심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거기다가 유승민 대표 정도만 해도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내부 절차까지도 감나라 배나라를 왜 하는 겁니까? 권성동이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승민 대표만 해도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그렇게 받는 분인데 왜 이런 국민의힘의 좀 썩은 논리에 왜 물들어가지고 그런 네. 주장을 하냐. 유 대표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단 네. 말이에요. 저 그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인 욕심이 급해도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헌법재판소 순서까지도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전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문영배 그 말 그대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친분이 있다 이런 이유인 거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또 민변에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또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 남편이 또 예를 들면은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희수 전 재판관하고 같은 로펌에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재판합니까 도대체? 정계선은 남편이 충암고예요. 아니, 대통령한테 유리하네 그러면. 아니, 불리하네. 아, 그래요? 충암고 그러면은 몰랐어. 예. 정계선 그래요? 남편은 그분은 충암고입니다. 예, 예. 이상민파 쪽이네.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기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판단도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너희들이 제척해라, 스스로 제척해라,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지금. 예.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데에서 기피를 해야 되는 거가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렇죠, 업무적으로. 예. 직접적인.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사회에서 특히 뭐 법조인들 해보면 다 서울대 법대 아니면은 뭐 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아니, 솔직히. 그리고 연수원 다 같이 나왔어요. 같은 예, 기수들마다. 뭐 기수든 뭐든 뭐 다 선후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그럼 예를 이런 들면 거를, 주진우 그 의원이 검사일 때 김원경 환경부 장관을 기소했잖아요. 그분이 이해관계 지금, 있네요. 대통령실에 가서 법률비서관하고 국민의 의원 됐어. 예. 김문경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야당 출신 관료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불법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태가지고 그 예를 들면 유상범 의원의 형이 누구예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잖아. 그 사람 국정수행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쯤 되면 이제 말 길게 하고 싶지, 목도 아프고요. 네. 저는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국민의힘의 썩은 논리, 내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기피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그분들이 자꾸 기피 주장을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기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지 않으면요. 도를 넘어도 지금 너무 많이 넘어왔고요. 저는 정말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자들과 같이 변호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쪽팔리고, 윤곽근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변호인단이 썩은 논리를 만들면은 그걸 또 공당이 받아가지고 재생산하고, 네. 또 주진우 같은 자가 뭐 이렇게 당당하다고 나와가지고 썩은 논리를 또 재생산하고, 진짜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내란에 가까운 논리들은요, 진압의 대상이지 더 이상 다뤄주거나 토론할 영역도 아닙니다. 그냥 진압해버리고 맞아요. 끝낼 일이에요. 네. 이러다가 말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 제가. 나가지고 아이씨 다 못 빼? 정영식 진실화해위원장 가족 사람 뭐야 이러면서 국기에서 그거 갖고 정영식까지 같이 빼. 그냥 자기 편이야. 다 빼. 자기 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빼. 만장일치 나올까봐 다 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건 네. 제가 웃음기 싹 빼고 네. 정영식 재판관만 해도 오히려 야권에서 의심을 많이 했죠. 아니 맞아요. 충분한 네.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정영식 재판관 의심할 때도 우리의 합리적인 사람들 다 그냥 믿어보고 가자 했어요.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속마음까지 우리가 모르지만 공정하게 진행하잖아요. 그게 법관들은 30년 동안 훈련이 다 된 겁니다. 어떤 법관이더라도. 마은혁 재판관도요. 성향을 떠나서요. 다 훌륭한 분들이요. 다 증언을 해요. 법조계에서. 맞아요. 네. 인품이나 그분이 걸어온 길이.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법 타겟돼가지고 정계선, 마은혁.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다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부지법에 판사만 몇십 명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쌍둥이 자녀도 둘이 성향이 다르고 식습관 다릅니다. 어떻게 학교 같이 나왔다고 생각이 똑같고 동생이 무슨 윤석열 퇴진 쪽 이랬다고 누나가 영향 받습니까? 저도 우리 누나 말 안 들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미선 재판관이 동생한테 가가지고 지령 받아서 와서 재판합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절 때 만나면 안 된대잖아. 그런 얘기. 정말 뚜껑 열립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여동생 있거든요. 네. 여동생한테 그럼 뭐 상의해서 국정 운영합니까?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부끄러워요 정말 대한민국 보도 나온 것 중에 어제 좀 이렇게 흥미로웠던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있잖아. 이분이 갑자기 이제 예전에 계엄 직후에는 국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대통령이 한 행위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최초에는 최근에 내란 국정조사 특위 가가지고 이제 입을 잠궜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경찰 조사 받아서는 거기서는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면서요. 보니까 이상민도 살아야지. 이상민도 살아야지 그러면.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저는 뭐 어쨌든 이상민 개인은 비난할 수 있지만은 네. 이상민이 제대로 진술을 하고 이게 윤석열을 이제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이제 그 유죄를 내란죄로 이제 무기징역을 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이 증언의 신빙성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또 뭐 바꿀지 말을 어쩔지 바꿀지. 말을 바꿀지 네. 모르겠으나 그런 것까지 이제 판사가 다 이제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걸 받아주는 건 진술의 아니니까.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지금 윤석열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본 거죠. 이상민은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네. 뭐 나머지 지금 사람들도 지금 하나씩 요 며칠 사이 언론 보도 비슷하게 보니까 그죠? 네.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 예. 그러면은 경찰 조사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그때 증언을 아예 안 했던 거 어떤 의도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와 국회 그건 두 개는 다른 게 왜 그러냐면은 경찰은 어쨌든 본인이 기소가 돼가지고 뭐 검찰로 넘어가서 어쨌든 기소가 돼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는 거고 국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 예. 거부할 수 있어요. 욕만 먹으면 돼요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는 말 잘못했다가 괜히 내란의 몸통으로 몰릴 그렇지. 위험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게 되면 네. 이건 은밀하게 되는 게 지금 밖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뭔가 본인이 또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뭔가 다른 전략적 판단을 했을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된 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한 날, 그날 끝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윤석열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가 이제 먼저 손절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 사실 구속 기소됐을 때 끝났지만 더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 홍장원 차장이 국회 나와서 막 진술하고 했을 때 네. 그 정보위에서도 비공개 진술하고 또 최근에도 그 화제가 됐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 많이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같은 분은 이 내란 국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죠.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가장 바른 일을 하신 분이고 이후에도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이 독박을 쓰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는 해제가 된 이런 그렇죠. 상황인 네. 거고 저는 거기에 결정적인 작용한 게 윤석열의 구속도 있지만은 윤 대통령이 보여왔던 그 아주 저질스러운 행태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법 절차도 응하지 않는 정말 제일 구린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네.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하급자들 자기 명령 들어가지고 실행한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기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러면 최소한 전두환 때만 해도 전두환이 자기 그 하나회 안에서야 리더십을 갖고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덮어 쓰고라도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조직의 수장이 막 하급자들한테 다 책임을 다 넘기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리더십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대신 뒤집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작전이 유효하려면은 윤석열이 파면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작전을 그렇죠, 유효할 그렇죠. 수 네.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돌아와서 어쨌든 다 사면을 살려주니까. 해주든 다 살려줄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미 끝난 거야. 윤석열. 너무 그 이상민의 이 진술은 딱 뭐냐면요. 이상민한테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비상계엄 이렇게 어쨌든 모였으니까 그때 국무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까? 얼마나 여기에 동조했습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상민은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랬겠죠. 네. 당연히 지금 저기 언론 보도 보면은 최상목도 경고성 계엄이란 얘기는 못 들었다. 이게 지금 계속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는 경고성이었다. 이거 개몽이었다. 개몽.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은 김용현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경고성.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어쨌든 정확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란 그러니까 가담자,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나는 이거 반대했고 여기에 선을 그었다는 거죠. 거를 네. 하다 보면은 이런 진술이 나오고 그게 이제 언론에 계속 그러니까요. 하나씩 둘씩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이상민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상 징후를 느끼잖아요. 가장 리트머스 시험지가 누구냐면 최상목입니다. 앞으로 최상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힘이 완전히 빠졌구나를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테스트를 해볼 수 네. 있다. 근데 내일 임시국무회의 때는 거부권 내란 특검법 거부권 쓸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최상목이 내란에 지금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용으로 지금 그거 쓰고 있는 거고 그냥 욕을 먹더라도 수사는 막아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받아들였을 때 보수 진영에서의 그 욕을 최상목이 다 얻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고 저는 어디를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냐면 마은혁 나도 같은 재판관에 생각이야. 대해서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거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헌재 네. 부정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최상목이 이제는 야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전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눈치가 빼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은 거부를 하지만 최상목 임명 때는
야 근데 헌재가 하라고 돼 있고 헌법재판소에 국가기관 다 기속한다고 돼 있는데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러면서 헌재 핑계 대면서 임명을 스리슬쩍 할 겁니다. 전 그거를 이제 임명하는 순간 이제 완전히 끝났다. 끝났다. 완전히 그리고 끝난 이게 겁니다. 지금 체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가담한 우리 기관장들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일단 영장 법원이 발부했잖아. 그렇죠.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 아니요? 조이대 그리고 윤석열. 기소했죠.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체포할 때 나섰던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어? 윤석열. 최상목 말 듣겠습니까 지금 예. 보니까. 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네, 분입니다. 그런 아주 상황인 투명하신 겁니다. 분이에요. 네, 아주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여론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최근에 간간히 잊을만하면 김건희 여사의 발언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또 명언을 또 하나 공개했더라고 보니까 어떤 거냐면 2022년 9월 13일에 그 최재형 목사랑 만난 자리에서 명품백 수수 상황 당일이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언제 이렇게 국유였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그래서 윤석열을 없애려고 했나 보네. 김건희가 내라래 그래서 이렇게 그 구구를 없애려고 머리가 지금. 굉장히 좋네요. 아이고. 팀킬이네 팀킬. 아. 윤석열을 보내면서 같이 보내게. 일단은 윤석열이 구구니까 머리가 보내려고 좋네. 구구를 없애려고 한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모르겠으니까 이게 이 시점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2022년 9월 13일 뭐 요때니까 네. 이제 정권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도 본인의 정체성이 좀 옛날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진보의 오야붕이네 이런 얘기하던 그 시절에 그 버릇이 남아있을 때고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았을 때라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의 특성은 굉장히 깨어있는 여자인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려는 경향성이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위급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이 네. 그게 이제 이게 나중에 명품백 이거 수수 영상 나오고 도이치모터스 막 언론에서 막 나오고 했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떻게 했을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외신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중국 언론은 김건희를 구하려고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도 나올 정도로 11월 24일에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이게 나라냐 하고 얼마 후에 바로 계엄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김건희 게이트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게 본인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김건희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나 윤석열은 전 과가 같다고 봐요. 둘이 비슷한 과입니다. 거의 본질이 같은 사람끼리 좀 끼리끼리가 이제 결혼도 했다고 보는 건데 윤석열을 보면 알아요. 뭐냐면은 말은 얼마나 멋있게 잘합니까? 뭐 조직에 충성한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다. 않고, 네. 뭐 조직을 사랑합니다. 뭐 그리고 뭐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뭐 깡패지 그게 뭐 검사입니까? 네. 어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 같은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누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언론에 비춰지는 사람 누구 앞에 있으면 정상적인 말을 해요. 그렇게 속여. 근데 이 자들이 뒤에서는 뭔 짓거리를 하냐면은 행동은 뒤에서 하는 행동은 이게 본질인데 온갖 더러운 짓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최재형 목사가 앞에 있으니까 말로는 맞는 말해. 극우 국자는 다 뭐 없어져야 된다. 뭐, 네. 뭐 나라 좋아져 이 말을 해. 근데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뭐 엄마랑 나 얘기하는 거죠. 엄마 이번에 화환 몇 개 보냈어. 그 극우 그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극우 관리하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앞에서 뭐 당무 개입 저는 안 합니다. 뭐 자유롭게 하는 거죠. 뒤에서 체리 땅콩 보내고 그 짓거리 하잖아요. 모르지 또 그 체리 땅콩도 지가 보냈나 또 저기 김건희가 보냈나 지라고 그러니까 네. 지가 보냈나 또 저기가 보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앞뒤가 다르고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고 저질스러운 짓들만 뒤에서 한 거예요. 아주 저는 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요거 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거에서 뭘 느꼈냐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구구나 국자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망쳤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구구는 누구고 국자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구구는 국민의힘이에요. 이 지금 보기에는 그 논점에서는 네, 지금 정광훈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윤핵관들이 구구고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이 극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한 거는 그래서 윤석열과 내가 중심을 잡아서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통합해야 집권 된다. 초에. 통합하겠다. 예. 그래서 이들을
다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네. 내가 제대로 이거를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전형적인 반정지예요.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반정치.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혐오를 뭐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은 뭐 아무리 더럽고 이게 뭐 이게 좀 구질구질한 게 있어도 네. 결국은 이게 정치라는 게 작동을 해야지만 결국은 그렇죠. 이 나라가 네. 이렇게 개헌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부부가 부창부수로 이런 반정치적인 성향을 너무 극명하게 집권 초기부터 드러낸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너무 간다, 이해가 적합하신 간다. 지적이신데 이해가 이 가네. 반정치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가 죽고 그러니까 정치 사망을 가속화시켰고 그 자리를 검찰이 차지한 겁니다. 검찰이 맞네. 수사권 갖고 정치질한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반정치의 그 한계 그러고 나서 검찰권도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을 동원해서 이제 계엄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자리를, 반정치라는 네. 게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폐기돼야 될 사상인 대표님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게 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 야당 사람들은. 대표를 만날 생각조차 애초에 안 하고 살았던 거고 정치는 쓰레기니까. 네. 다 그러니까, 쓰레기고 네. 지만 옳은 거야. 그리고 자기를 네. 만들어준 여당 대표도 다 쓰레기야. 하마평에 온 사람 바꿔버려.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제일 인지도도 아. 없고 뭐 김기현 뭐야 얘 그냥 말 잘 들으니까 꽂아 놓은 거고 말 안 들으면 또 내보내는 거고 쫄병들 데려다 한 겁니다. 쫄병들. 그러네.